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들어가기 전에 기초화학 중에서 주기율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해둬야 될 일은 여기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의 뭐 금속이랑 그다음에 금속이 아닌 비금속들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자량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자량 있죠. 원자량. 쉽게 말해서 이 원소가 갖고 있는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질량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직 못 외우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외웠다가 잠깐 쉬다가 좀 잊어먹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수소라는 비금속입니다. 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질량이 1짜리인 원소예요. 일단은 이 원자량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홀수번에 있는 원자번호랑 짝수번에 있는 원자번호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 수소가 1번이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원소는 헬륨이라고 하는 2번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번에 있는 원자번호, 짝수번에 있는 원자번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러면 홀수번에 있는 원자번호는 N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원자량은 자신의 원자번호의 2배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1만 더해주면은 대체적으로 이 규칙성에 따라서 원자량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에 있는 원자번호는 그냥 자기의 원자번호의 2배만 해주며 내가 갖고 있는 이 원자량의 질량이 대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무조건 이제 맞는다라는 건 아니고 예외도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중요한 4가지 원소들을 색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수소, 그 다음에 CNO. 자, C는 탄소, N은 질소, O는 산소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이쪽으로 갈게요. 세 번째 있는 원소니까요. 원자번호 3번. 홀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n 플러스 1에다가 대입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원자량은 7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죠? 제가 미리 적어놓은 숫자들은 조금 빈출이 적거나 아니면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애써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안 적혀있는 숫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을 필수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리튬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 건 아니라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리튬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에 이제 리튬이 쓰이잖아요. 리튬은 배터리에 쓰인다. 이 배터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배터리는 우리가 충전도 할 수 있고 다 썼을 때 방전이 되기도 하고 다시 충전이 되기도 하죠. 그죠? 이런 전지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해요.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게 리튬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불꽃 색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 여기 약간 갈색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제가 갈색으로 요거에 표시해 놓은 요 원소들은 전부 다 금속 원소예요. 금속. 이쪽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 중간에 붕소랑 규소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기 때 어차피 다뤄지진 않으니까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금속이라는 거 꼭 구분을 해주세요. 이따가 화학식 같은 걸 적으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이 좀 특유의 색이 나와 있어요. 금속들은. 그중에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적색을 띱니다. 적색. 즉 붉은색이죠. 붉은색. 적색을 불꽃색을 띈다. 이게 이제 적색의 불꽃색을 띠는 원소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얘는 어떤 금속은 은백색이고 뭐 연한 금속의 비중은 얼마고 2차 전지 원료로 이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리튬이라는 원소를 찾아주는 것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요한 원소 3가지가 딱 나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자, 이쪽에 있는 원자 번호는요. 6번, 7번, 8번이에요. 6번, 7번, 8번. 질소는 7이라는 것과 약간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7번이라고 바로 외워주시고, 자, 원래 홀수에 있는 원자 번호는 우리가 계속 2n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 넣어왔어요. 근데 이제 질소는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2배만 해주면 되거든요.
6번이니까 12의 원자량. 그 다음에 질소는 7번이니까 그냥 2배를 해주세요. 14의 원자량. 그 다음에 8은 산소 16의 원자량. 이런 식으로 12, 14, 16은 반드시 외워줘야 될 원소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분자량 계산하면서. 특히 탄소 같은 경우는 더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중에 외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9번 플루오린, 19번이 아니라 9번이죠. 9번에 플루오린, 10번에 네온. 자, 다시 금속으로 갈게요. 저쪽에 갈색깔 표시는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트륨은 11번이고요. 원자량이 얼마일까요? 그냥 2n 플러스 1에 넣어보세요. 23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번. 12번에 2배니까 24. 자, 알루미늄, 얘는 13번이죠, 그죠? 자, 여기 2n 플러스 넣어보세요. 2n 플러스 1. 그러면 원자량이 얼마 나올까요? 27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량을 여러분이 외워주셔도 되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규소, 인. 자, 이쪽 황 한번 볼까요? 황은 원자 번호가 이제 16번이거든요. 예, 황은 짝수니까 원자량의 원자 번호에 2배 해주시면 32 되겠죠. 32. 자, 이쪽에 17번 염소는요, 약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원자량을 외울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외워주죠. 35.5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35.5. 요거 하나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정수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르곤. 자, 이쪽에 K, 칼륨이고요. CA는 칼슘이죠. 그래서 이쪽 19번, 20번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K, 칼륨의 원자량은 얼마죠? 그냥 2n 플러스 1에 넣어주시면 돼요. 2n 플러스 1 하면은 39 되겠죠. 39. 그 다음 마지막 20번에 2배 하면은 40. 자, 여기서 적은 원자량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제가 적지 않은 것들은 원자량보다는 자, 여기 Rb라고 하는 금속은 루비디움입니다. 이 금속이 일족에 같은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줄에 있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BA라고 적은 금속은 바륨입니다. 바륨도 마찬가지로 이 5주기라는 거에서 원래 적혀 있었는데 이 6주기로 넘어간 금속이 바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주기는 아니고 6주기입니다. 일단 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얘도 같은 이 두 번째 줄 있죠. 마그네슘과 칼슘이랑 같은 줄이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쪽에 17쪽. 17쪽에 쭉 보시면 얘는 한론소화약제 우리 화학식 만들 때도 4가지 원소들 막 많이 써왔었어요, 필기 때. 그래서 이제 브로민, 요오드라는 비금속이고요. 이쪽에 17쪽이랑 같은 줄에 있구나. 이게 한 줄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브로민, 요오드라는 원소였고요. 자, 그럼 아까 리튬처럼 이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살펴볼 금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트륨 한번 볼게요. 나트륨. 나트륨도 불꽃 색상이 이렇게 특유의 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불꽃색은 노란색이라고 외워주세요. 노란색. 예전에 뭐 길 가다 보면 가로등 막 노란 가로등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불꽃색을 노란색을 띠는 나트륨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색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알루미늄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은 색깔 말고요. 알루미늄은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자재 재료예요. 이게 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여기 철, FE 같은 경우는 쉽게 녹슬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루미늄은 녹이 잘 쓰지 않는, 즉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알루미늄이 왜 부식을 하지 않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산화 피막이라는 걸 형성해서 그런데요. 피막은 그냥 막이에요. 둘러싸고 있는 막. 산화되면서, 즉 공기 중에 이런 산소와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막이 생성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산화 피막 형성돼서 우리 건설 현장에 뭐 많이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꽃색깔 적색, 노란색 이 정도를 알아봤었는데요. 이게 밑에 칼륨은 뭐 보라색이고 이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단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위험물 중에서 이황화탄소라고 있어요. 이황화탄소. 여기 잠깐 적을게요. 이황화탄소라고 사료위험물에 들어있는데요. 요
기체는 불꽃 색상을 청색을 띱니다. 청색. 지워졌네. 청색을 띄어요. 그래서 청색, 적색, 노란색 이 세 가지는 불꽃 색상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설명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금속과 비금속 여러분이 구분을 이제 완벽히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원소 기호는 다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리튬이다. 이게 뭐 마그네슘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튬, 얘는 마그네슘, 이쪽은 칼륨.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이 끝나는 게 륨, 슘, 륨. 약간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로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다? 금속이다라는 거예요. 금속. 반면에 이거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여기 또 뭐 황, 인, 규소, 붕소, 그리고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요오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금속이라는 거예요. 비금속. 요건 비금속보다 중금속이지만 18쪽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은 비금속이고 내가 이제 칼슘, 칼륨 이렇게 발음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속에 속한다. 이렇게 쉽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그죠? 금속. 자, 그럼 금속을 이제 알았고 금속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게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각각이 갖고 있는 이온의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이제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리튬을 제외하고 나트륨, 칼륨 요 두 가지 원소 있죠. 나트륨, 칼륨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플러스 1이라는 이온의 수를 가집니다. 플러스 1.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화학식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나트륨, 칼륨 요 첫 번째 줄은 전부 다 플러스 1이라는 이온의 수를 가진다. 일단 이렇게 한번 알아두세요. 1이니까 우리가 이제 방 한 칸짜리를 원룸 이렇게 하잖아요. 원룸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룸으로 끝나면 일단 원 숫자가 1인 게 뭔가가 있다. 요 정도로만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슘으로 끝나는 거. 자, 여기 마그네슘, 칼슘 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얘네들은 플러스 2짜리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플러스 2짜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뮴으로 끝나는 건 사실 여기 알루미늄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알루미늄 무조건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3 플러스라고 할 건데 우리가 화학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어볼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비금속까지도 알아볼 건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기율표에 속해 있지만 족에 상관없이 일단 나머지 금속들을 여기 쭉 네모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원자량 외울 필요 없고요. 원자 번호는 몇 가지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철이라는 화학식을 내가 읽을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돼요. 철은 Fe2라고 쓰고요. 크롬은 CR이라고 쓰고요. 망간은 Mn, 구리는 Cu, 니켈은 Ni, 아연은 Zn, 은은 Ag라고 쓴다. 자, 이 중에서 철은 이제 나중에 위험물 본격적으로 배울 때 보게 될 건데요. 얘는 이류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이류위험물. 필기 때 했던 내용들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예, 철은 철분, 마그네슘분 이런 거 했을 때 이류위험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리와 니켈은 위험물이 아니고요. 위험물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고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물이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연, Zn. 얘는 금속분에 들어가요. 이류위험물, 금속분. 그 다음에 은, Ag. 이쪽 자체는 위험물은 아닙니다. 자, 크롬이랑 망간도 이 자체로서 위험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류위험물 화학식 적을 때라든지 이때 원소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 금속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아랫부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상온에서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인 이원자, 분자라고 했죠. 자, 여기에 있는 플루오린, 염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요 정도.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수소입니다. 수소랑 산소. 질소도 적을 일이 좀 있어요. 반응식 때문에. 그리고 플루오린, 염소는 상대적으로 여기 앞에 3개보다는 덜 나온다라 보시면 돼요. 일단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왜 기체라고 이제 짚어드리는 거냐면요. 이걸 갖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반응식 쓰는 문제. 반응식 쓰는 문제랑 계산 문제,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계산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소가 10개에서 20L 있다. 수소가 뭐 20L 있다. 뭐 어떻게 반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 나오겠죠? 자, 이거 수소가 20L 있다. 요거에 갖다가 여러분, 수소, 내가 원자 번호, 원자량 이런 거 잘 외웠으니까 H라는 게 20L가 있구나. 이렇게 부피로 하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수소가 10g이 있다. 질량으로도 바꿔볼게요. H라는 게 10g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풀면은 아깝게 그냥 반토막인 채로 틀리는 겁니다. 이 상태는요, 계산 문제랑 반응식 적을 때는요, 수소라는 이 원소 자체는 우리가 상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요, H2 상태로 적어주셔야 돼요. H2 상태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질소, 우리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그 질소,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N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N2라고 적으셔야 돼요. N2.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중에서 질소, 산소 들어있죠? 이 중에서 산소도 O2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린 기체 F2, 염소 기체 Cl2. 절대 이걸 갖다가 H 10g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H2에 10g.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질소, 산소 이런 거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H2 이렇게 화학식보다는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수소 10g이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소 기호가 아니라 원소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글이니까. 원소명 뒤에다가 어떤 숫자들이 나와요. g이 됐건, 리터가 됐건, 아니면 세제곱미터가 됐건, 아니면 뭐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킬로그램. 어쨌든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이 상태는 뭐다? 기체 상태다. 기체 상태니까 H2 상태로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지금 앞에 적은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는 전부 다 이 뒤에 숫자가 뭔가 나온다. 그러면 이 상태를 여러분 기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이제 적을 거예요. 왼쪽에 뭐가 있고 화살표 나오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적으실 때도 항상 요 이원자 분자, 원자가 2개라서 이원자거든요. 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10g이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나? 이거 궁금하실 텐데, 자, 여기 10g이라는 질량이 있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질량. 얘를 갖다가 분자량으로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분자량이 뭐고 원자량이 뭐냐?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원자는 이렇게 한 종류가 아니라 한 개씩 있을 때 그냥 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분자량 하면은 원자랑 합쳐진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H2 상태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 상태가 되겠죠. 그죠? H가 2개니까. 이 2개라는 개수는 오른쪽 아래다가 조그맣게 적습니다. 그래서 분자량, 여기서 분자량 구해보면 얼마 나오죠? H2의 분자량. 1 더하기 1이죠. 그러면은 2라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되는 거죠. 분자량. 그러면 2를, 이제 10을 2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의 단위는 어떻게 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이 이제 계산할 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주기율표 위주니까 이 정도로만 알려드릴 거고요. 5몰이라는 거를 일단은 이용할 거다. 이 숫자는 어디에 쓰는 숫자냐 하면은 H2가 5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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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 없잖아요. 같은 종류인데. 그죠? 얘를 묶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5몰에 H2 수소가 있다. 그래서 이 맨 앞에다가 큰 숫자로 붙여줄 거예요. 이게 몰수다라는 거예요. 몰수. 그래서 OH2 이 상태로 쓸 때 이 맨 앞에 숫자는 몰수를 나타내고요. 몰수는 어떻게 계산했냐?
문제에서 알려준 질량을 내가 알고 있는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 계산이 되더라.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모른다 해도 주기율표 상태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 이원자, 분자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